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품종 선택과 토양 작업, 초기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9월이나 10월에 심어서 이듬해 5월이나 6월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월동 기간을 거쳐서 생육 기간이 최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품종 선택과 토양 준비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텃밭에서 소량으로 심는 우리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가꾸기 때문에 수확한 마늘이나 양파를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보관해 두고 먹습니다. 따라서 저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양파 같은 경우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고 모종시장에서 사서 심은 양파가 조생종 품종이어서 보관하고 먹던 양파가 몇 달 못 가서 썩어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 먹던 마늘을 심었는데 잘 나지 않거나 얼어 죽고 자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병해충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종자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품종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늘과 양파 품종 선택과 토양 준비 그리고 초기에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늘을 가꾸거나 가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자세하게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품종 선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지역에 따라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지역에 맞는 시기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중부 지역이라면 한 지역 마늘을 10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합니다. 마늘 씨는 씨마늘용으로 나오는 것을 심어야 잘 나고 잘 자라며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늘을 처음 심었을 때 집에서 먹던 마늘을 심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남 남해인데 그곳에서 생산한 난지역 마늘을 그것도 먹던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는 것도 100% 나지 않았고 자라는 건 과정에 죽는 마늘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병도 많아서 결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씨마늘은 계속 가꾸던 마늘보다 씨용으로 가꾼 것을 선택해야 좋은 마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 마늘로는 서산 마늘, 의성 마늘, 단양 마늘 등이 있습니다. 한 지역 마늘은 향도 좋고 무엇보다 저장성이 좋아서 좋은 창고가 아니라도 통풍이 잘 도는 곳이라면 1년 가까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 중에는 농진청에서 2015년도에 개발한 홍산 마늘이 있습니다. 홍산 마늘은 지역을 초월해서 심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홍산 마늘은 처음 개발했을 때 홍성에서 첫 재배를 하여 홍성 마늘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산이란 뜻은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하여 넓을 홍, 마늘 산자를 붙여서 홍산 마늘이라고 합니다. 홍산 마늘은 재래종 마늘보다 뿌리도 왕성하여 잘 자라고 무엇보다 통이 커서 수확량이 정대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홍산 마늘을 심기에 씨를 주문했더니 오늘 마늘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품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파 모종을 살 때 품종을 확인하고 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 처음 양파를 심을 때는 품종 확인을 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종은 뿌리 활착도 빠르고 잘 죽지 않는데 어떤 모종은 뿌리 활착이 늦고 잘 죽는 모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파 모종을 살 때도 꼭 품종 확인을 하고 잘 사야 잘 자라고 또 저장성 좋은 양파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양파 품종은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이 있습니다. 중생종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가꾸는 품종으로 생육기간이 짧아 4월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하지만 저장성이 좋지 않은 품종입니다. 중생종은 빠르게 생산하여 빠르게 소비하는 품종입니다. 중만생종과 만생종은 저장성이 좋은 품종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좋은 창고가 아니어도 이듬해 3월까지 보관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양파 씨앗은 그동안 주로 일본 품종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씨앗 값으로 외화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파 품종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타마루, 테리우스, 뉴마르스, 빅뱅 등 이 밖에도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양파도 홍산 마늘처럼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비스트와 킹콩입니다. 두 품종은 저장성이 좋은 중만생종으로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비스트는 잎이 대파처럼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잎 꺾임이 적어서 병에 강하다고 합니다. 구가 굵고 단일하여 수확량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킹콩은 그동안 우리가 수입하던 일본에 역수출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양파 모종을 사러 가서 품종을 꼭 확인하시고 두 품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양 작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작업이란 땅 파기, 밑거름 넣기,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 뿌리기, 두둑 만들기, 비닐 멀칭하기 등 작물을 심기 전에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전문으로 가꾸는 전업농들은 토양 작업 기간을 최소 2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토양 작업 기간을 그 정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열흘 이상 토양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토양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탭이나 스케질 비료를 토양에 뿌리면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축분 탭이는 대부분 미숙분 탭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뿌리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미숙분 탭이는 뿌리면 똥냄새와 같은 악취가 심하게 많이 납니다. 부숙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완전 부숙한 퇴비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숙 퇴비가 나오긴 하지만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 비료도 토양에 뿌려 퇴비와 만나게 되면은 약간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하고 마늘이나 양파를 심게 되면은 비닐 속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마늘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노랗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열흘의 토양 작업 시간을 세분해 보면은 가장 먼저 석회고토를 뿌리고 3일 정도 가스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리고 5일 동안 가스 배출 기간을 둔 다음 비료나 토양 살충제 등을 넣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두었다 마늘 파종을 하거나 모종 정식을 합니다. 퇴비와 석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게 되면은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지만은 퇴비는 산성이고 석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각각의 배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뿌리고 바로 비닐 멀칭을 한 분들 중에는 가스 피해를 입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가꾸는데 퇴비나 석회는 꼭 필요합니다. 석회는 땅을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키고 작물에 칼슘 공급을 합니다. 퇴비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여 통기성을 좋게 하여 마늘이나 양파를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넣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토양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쯤은 우리 밭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텃밭에는 지금도 고추나 고구마 등이 심겨져 있어서 지금 뽑기는 지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토양 작업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배추 토양 작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 발생의 주범인 스케질 비료와 미숙분 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비는 땅에 넣게 되면 분해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는 퇴비의 효과가 내년까지 나타납니다. 봄에 퇴비를 많이 넣었다면 가을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농들 중에는 퇴비를 넣지 않고 비료만으로 파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퇴비를 넣어야 한다면 완숙 퇴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텃밭에서 마늘이나 양파를 심는 면적은 5평 이내일 것입니다. 그 정도면 완숙 퇴비 두세 평이면 가능합니다. 미숙분 퇴비 사는 금액에 조금만 더 보태면 완숙 퇴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비료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면 스케질 비료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 작업을 3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밑거름으로 질소 성분도 많이 필요하지만 칼리와 칼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칼리는
황산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끄럼으로 넣는 비료를 2%와 황산가리를 넣고 있으며 붕사와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서식하는 고자리파리와 같은 해충 방제 예방을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흑색 썩음, 균핵병 등 세균성 병 예방을 위해서 토양 살균제를 함께 넣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영하의 추운 겨울을 나기 때문에 보온과 수분 유지를 위해서 비닐 멀칭은 꼭 해야 합니다. 비닐은 구멍이 뚫어진 유공 비닐을 사용하면 편리하며 뚫어진 구멍대로 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유공 비닐이 없다면 일반 비닐에 구멍을 뚫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줄 간격은 20cm로 하고 마늘과의 간격은 10cm로 뚫습니다. 양파는 줄 간격은 20cm로 하고 양파와의 간격은 15cm로 구멍을 뚫고 심습니다. 그럴 때는 막대 등으로 약 7cm 정도 구멍을 뚫고 마늘을 똑바로 심은 다음 4, 5cm 정도로 흙을 덮어둡니다. 흙을 덮고 난 다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한번 뿌려줘야 싹이 빨리 올라옵니다. 마늘 싹이 올라오는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마늘은 싹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부터 먼저 나옵니다. 기온이 맞으면 한 달 정도 걸리기만 또 하고 늦게 심은 마늘은 싹이 올라오지 않고 봄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파종한 마늘은 3주 정도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11월 하순이 되어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보온도 덮개 등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자란 싹은 10cm 정도 자랍니다. 보온 덮개를 덮을 때 눌러지지만은 괜찮습니다. 3월 초순에 보온 덮개를 걷어주면은 속잎이 새로 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이때 고자리파리나 세균성 병 예방을 위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번 뿌려주면은 따뜻한 햇빛을 받고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품종 선택과 토양 작업, 초기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